여러분 개념책 29쪽입니다. 자, 먼저 28쪽에 실려있는 그 지문에 관한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 드러난 갈등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로 누구와 누가 갈등을 합니까? 새 왕비가 공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결국은 새 왕비에 의해 이제 그 책에 묻은 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 흑설공주와 왕비의 외적 갈등.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나머지 선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어요. 흑설공주의 내적 갈등, 흑설공주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갈등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고요. 왕비와 사냥꾼 사이의 외적 갈등,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냥꾼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제 들통나면 당연히 왕비랑도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글에 드러난 갈등 양상입니다. 즉 개념책 28쪽에 제시된 그 지문에는 왕비와 사냥꾼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제시된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쟁이들과 왕비 사이의 외적 갈등, 당연히 둘도 사이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 둘 사이에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작품에요. 그리고 흑설공주와 난쟁이들 사이의 외적 갈등 아닙니다. 난쟁이들은 흑설공주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어 문제 풀 때는 해당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7번 갑니다. 이 글을 읽고 공주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자, 공주, 흑설공주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보니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넘길 줄 안다. 오, 공주가 지혜를 발휘한 부분 있었습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사냥꾼한테 애원하면서 이 망토를 가져가면 자기가 죽은 걸 새 왕비가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부분에서 지혜 발휘해서 위기 넘길 줄 아는 거 맞고요. 그다음 자신의 진면목을 숨기고 싶어 한다. 자신이 뭐 진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감추고 싶어 하는 거 없어요. 그 헌책 가지고 이제 영감 왔을 때 이제 왕비가 변장한 줄도 모르고 막 좋아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숨긴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다. 그쵸? 자, 열심히 그 일곱 난쟁이들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영감이야 괜찮아 하고는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한다. 흑설공주가 지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나와 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나에서는요 흑설공주가 7 난쟁이들과 살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다에서는 흑설공주가 새 왕비의 계략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흑설공주는 이제 그 새 왕비에게 이제 분명히 죽은 존재로 이제 사냥꾼을 통해 알려져 있을 텐데 새 왕비가 변장해서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흑설공주가 살아 있다는 걸 새 왕비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왕비는 공주가 살아있음을 알았다. 이게 바로 중간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는 난쟁이들의 집에서 멀리 쫓겨났다. 지금 다에서도 난쟁이들 집에 있는 상황이니까 틀린 내용. 왕비는 공주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궁금해했다. 지금 어떻게 살아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열심히 고민해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 왕비는 난쟁이들의 신비한 힘을 얻고 싶어 했다. 이 난쟁이들이 신비한 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쟁이들이 왕비에게 공주가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이것도 타당하지 않죠. 난쟁이들은 지금 공주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는 다의 장면을 재구성하기 위한 작가의 메모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왕비가 이제 공주를 죽이는 그 장면인데요. 자, 뭐라고 작가가 메모했을지 볼게요. 중심 사건 공주의 죽음입니다. 중요 소재 독이 묻은 책 이걸로 공주를 죽이니까요. 자, 그럼 사건의 무엇을 위한 장치로 공주가 책을 좋아하지만 책이 한 권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했을까? 이건 선생님이 중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 맞아요. 이 다 바로 앞에서 공주는 책을 무척 좋아하는데 집안에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가득 쥐고 온 영감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 책에 관심을 보이겠죠. 그래서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 네, 필연성.
우연성,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통 필연성의 반대말을 우연성이라고 해요. 왜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장치를 깔아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필연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네, 맞아요. 3번입니다. 3번 필연성이 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직접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중간에 어떤 매개물이나 제3자가 없다는 뜻이고, 객관성은 주관성에 반대되는 말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종종 이 객관성, 주관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주관성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고, 객관성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경란 선생님은 키가 작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오경란 선생님은 키가 163cm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이게 선생님의 진짜 키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치면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관적인 거죠. 자, 누가 보기에 163 정도면 작은 키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63cm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건 있는 그대로의 수치예요.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저 객관적이라는 거, 주관적, 객관적. 구분이 되시죠? 자, 난 4번으로 갈게요. 추상성이라는 거는 구체성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각적이지 않는, 자, 이런 걸 추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현실성은 현실성에 반대되는 말이겠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필연성이 되겠고요.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부터 갈게요. 기억, 공주는 품 안에서 망토를 꺼내 사냥꾼에게 주었어. 이 망토가 사냥꾼이 좋아하는 물건이라 준 게 아니라 했죠. 그렇죠? 공주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 자신이 죽었다는 걸 왕비가 믿게 하려고 준 겁니다.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 니은, 흑설공주는 숲길을 헤매다 아주 작은 집을 찾아냈어. 이 아주 작은 집은 누구의 집이라는 걸 보여줘요? 네, 난쟁이의 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공주의 초라한 신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새 왕비가 독사가를 들고 올지도 몰라요. 자, 이건 난쟁이들이 이미 왕비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원작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백설공주가 독사가로 죽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네, 왕비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숲을 울렸어. 왕비가 그만큼 사람이 죽었는데도 막 웃어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잔인하고 냉혹한 성격을 강조하죠. 정답은 4번, 적절한 내용. 네, 5번, 온갖 산짐승들도 함께 따라오며 슬피 울었다.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비범이라는 건 평범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흑설공주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신과 같은 존재여서 그래서 따라온 게 아니죠. 평소에 혼자 지낼 때 이런 작은 산짐승들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지요?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A를 보니까 밤처럼 까맣고 아름다운 공주님이네 라고 난쟁이들이 이야기한 자, 이제 그 대사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자, 여러분 조건을 보니까요. 흑설공주에 대한 난쟁이들의 평가하고 태도가 드러나게 쓰래요. 자, 평가와 태도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흑설공주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아름다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흑설공주가 나름다움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와, 밤처럼 까맣고 아름다운 공주님이네 라고 했어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렇죠. 친근한 태도라는 거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와 태도가 드러나게 쓰되 한 문장으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을 확인해 볼게요. 흑설공주를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면서 어떻게 돼 있다? 친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평가, 이 뒷부분이 태도 들어갔고 한 문장으로 썼죠. 자, 이렇게 조건에 맞게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념책 29쪽에 있는 문제 다 풀었고요.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 장 넘기면 가부분만 오늘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만 두 문제 있습니다. 13,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가에서 드러나는 정원사의 역할을 물었어요. 자, 이 정원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주인공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따져봤을 때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 아니죠. 도와주는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걸 염두에 두고 볼게요. 새로운 사건의 주인공 아니에요. 여전히 주인공은 흑설공주고요. 사건에 개입하는 서술자,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습니다. 3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분 이 정원사 서술자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갈등 해결의 조력자 어떤가요? 주인공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조력, 힘을 보탰다, 도움이 됐다. 맞죠. 그 왕비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이 공주를, 죽임을 당한 공주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 도와주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주인공과 대립되는 반동인물은 정원사가 아니라 굳이 따진다면 새 왕비가 될 겁니다. 새 왕비가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변 인물이다. 여러분,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뭔가를 던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 정원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요. 기억,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주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공주가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뭘까? 공주가 혼자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고 작은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고 겸손한 어떤 덕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공주가 정원사의 사랑을 느꼈다. 이거 참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정원사의 사랑을 느껴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원사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과는 관련이 없고요. 공주가 자신만의 가치, 자신도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요.